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6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일전에 한 두 번 나왔었나요? 종훈 씨가? 네, 2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종훈님 같이 오늘 하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는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들어서는 세 번째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종훈 씨하고 같이 사진에 관한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풀어 나가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아마 조리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희 사진 통장에서 조리개와 뭐 셔터의 상관관계 했을 때 조리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네. 또 조리개란 또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은 다 해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요 우리가? 네, 저번 저번 주에 우리 커피 한 잔 또 하면서 하다가 종훈님이 이제 저한테 조리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 일반적인 거가 아니라 좀 네. 특이한 조리개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하시길래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러지 말고 방송에서 오늘 그냥 방송으로 하자.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종훈님이 궁금하면 다른 친구들 다른 분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자. 그래서 아마 오늘 조리개의 모든 것 또는 조리개가 궁금해요. 제목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질문할 거 몇 가지 적어 오셨죠? 적어왔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적어왔으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일반 분들이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네. 원고 저희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질문 받는 네. 즉시 그냥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뭐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조리개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고, 조리개의 크기 뭐 1.4 아니면 구경? 네, 조리개 구경은 어떻게 결정되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제 조리개에 따른 이제 어떤 사진에 영향이 있는지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게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리개는 뭐 간단하게 저거죠, 뭐요. 렌즈에 초점거리 있잖아요. 네. 초점거리가 있으면은 유효 구경이 있겠죠. 네. 그 초점거리를 유효 구경으로 나누면 조리개 수치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초점거리를 유효 구경으로 나누면 아까 조리개 수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반대로 렌즈의 초점거리를 조리개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유효 규경이 나오겠죠. 구경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니까 유효 구경 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초점거리가 50mm다. 거기에 그 조리개가 F2를 2다. 그러면 나누게 되면은 유효 규경이 25 네, mm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퀴즈 내고 내가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됐다는 잘 이해가 됐나요? 네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뭐 1대1이라는 거는 유효 구경하고 조리개 수치가 같은 걸 우리가 1대1이라고 그러거든요. 조리개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제곱근에 의해서 루트 2 맞습니다. 해갖고 1.414 곱하기 1.414는 1.98 2. 네. 그래서 거기에 다시 1.414 곱하면서 조리개 수치는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조리개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구경비, 뭐 유효 구경 구하는 방식 그런 거에서 아마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재밌는 질문들이더라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같은 50mm 1.4 렌즈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니콘의 50mm 1.4 렌즈하고 1.4 렌즈하고 니콘의 50mm f 둘짜리라고 2 렌즈하고 개방값이 개방값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팔로 같이 조았을 때 팔로 같이 조였을 때 이제 조리개 그 구멍의 크기가 직경에 다를까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똑같죠. 네. 그건 똑같아요. 개방 조리개가 1.4라는 거하고 F2는 최대치로 열었을 때의 조리개 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2에 비해서 F1.4가 당연히 조리개 구경이 크겠죠. 큰데 그거를 만약에 초점거리가 같은 50mm의 니콘의 50mm의 1.4 렌즈하고 50mm의 f2짜리 렌즈를 똑같이 노출값에 의해서 조리개 8로 조였다고 가정을 하면 둘 다 이제
8로 조였겠죠. 근데 1.4는 2, 2.8, 4, 5.6, 8 다섯 스톱을 조였을 거고 네네. F 개방값 2짜리 렌즈는 4스톱을 조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조리개 8로 조였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리개 직경 구멍의 크기가 네. 똑같냐? 그건 똑같아요. 그게 틀리면은 노출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광학적으로 아까 그 구하는 방식에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해갖고 당연히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보거나 또는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해보거나 또는 우리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취미로 하는 분들 수업을 해보거나 그리고 그냥 뭐 이게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누가 질문해서 똑같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종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왜요? 1.4짜리는 가마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앞에 렌즈. 네. 그거는 최대 개방이 큰 거죠. 왜냐하면 밝기 때문에 2보다 네. 1.3은 한 스텝이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효 구경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개방값에서의 조리개 지름은 당연히 다르지만 네. 조리개를 5.6이고 8이고 똑같이 조여 나갔다 그러면 초점 거리가 같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리개 직경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본육에 약간 다른 질문을 드려서 지금 뭐 니콘 걸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뭐 똑같은 조건일 네,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건가요? 뭐 좋아하는 니콘이 나왔으니까 캐논 얘기해보죠. 네네. 캐논에 f1.4 표준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니콘에 50mm f1.4 표준 렌즈가 있다. 네. 근데 아까는 같은 니콘의 밝기가 다른 거를 조였을 때고 네. 지금은 이제 같은 렌즈가 아니라 다른 메이커의 1.4 렌즈인데 둘 다 똑같이 5.6이나 8로 똑같이 조였다. 네네. 그래도 조리개 직경이 같으냐 다르냐? 네. 똑같죠, 그것도. 그건 결국엔, 똑같은 네, 광학에서 시작을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헷갈릴 수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이제 변수가 생기면 안 되죠. 하나의 기준점은 렌즈의 초점 거리가 같다라고는 그 기준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리개를 조였을 때.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리면 초점이가 달라지면 뭐 당연하지만 달라지겠네요. 조리개 구경이. 네, 그럼요. 다르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점 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50mm 1.4 f2짜리 네. 뭐 4, 5.6으로 조였다. 네네. 그 다음에 100mm를 5.6으로 조였다. 그건 이제 초점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100mm의 구경도 아까 이제 구경 그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초점 네, 거리를 이제 그거로 나누면은 네. 유효 규형도 생기고 반대로 나누면 조리개 수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의하면은 당연히 100mm 5.6이 조리개의 직경이 커지겠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도 아까 맨 처음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네네. 그거는 뭐 예전에 그 조리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큰 거는 노출을 시간으로 제어를 해주는 건 셔터지만 그 직경에 들어온 빛의 양으로 해주는 건 조리개가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표현할 때 심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리개가 이제 아웃포커스가 되었을 때의 형상, 모양 그런 거의 이미지의 느낌들이 달라지겠죠. 그런 역할들을 크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웃포커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케 이미지, 예, 보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육각 조리개, 뭐 원형 조리개, 오각, 예, 육각, 네, 원형 조리개, 네. 조리개 몇 장이냐에 따라서 네네.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게 더 고급이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네네. 고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훈님이 그 고급이라 해서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고급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이제 원형 조리개로 갈수록 보케 이미지가 원으로 나오겠죠, 뒤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고 그게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경향.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고급이냐 아니냐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원형 조리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고급 조리개다 말이 좀 이상한데 만들 때 코스트가 좀 들어간다는 어쨌거나 그런 그게 식으로. 좀 더 그런 좀 네. 좋은 이미지들을 표현하지 않을까 보는데 네네네.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서는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거리계 맞습니다. 연동식으로 맞추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랬을 때는 라이카는 조리개 날개가 11장도 있을 수 있고 10장이 넘어가는 렌즈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런 라이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거리계 연동식에 맞는 카메라 렌즈들은.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SLR 카메라라고 그랬을 때의 렌즈들은 보통 원형 조리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최대 조리개 날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한 9장 정도에서 아마 딱 정지를 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크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리개 날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원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많이 늘려다 보면은 조리개 한 장당이 얇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장보다는 9장이, 9장보다 이론적으로 9장보다는 11장이 또는 10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열렸다 닫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엉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메이커의 기술진들이 대략적으로 9장 정도 갖고 원형 조리개를 만들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렌즈들, 그 전에 나왔던 원형 렌즈다라고 봤을 때의 조리개 날개 수는 최대 보통 9장 정도가 되고, 거리 연동식 카메라에 맞는 렌즈들, 꼭 라이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렌즈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도 걔는 조리개를 항상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리개 날개를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원형 조리개에 더 가까운 건 그쪽 조리개들이 더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조리개 날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재료가 하나라도 더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근데 메이커에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원형 조리개다 그러면 보통 9장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왜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SLR 카메라에다가 50mm 1.4 렌즈를 표준 렌즈를 많이 꽂아서 찍잖아요. 근데 나는 노출을 보니까 250분의 1초에 조리개 8로 조여야 돼. 그래서 조리개 8로 조였잖아요. 근데 SLR 카메라에서 그걸 볼 때 조리개 8로 조인 상태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1.4 개방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셔터를 누르면은 조리개 링을 쳐주면서 순간적으로 닫혔다가 찍고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개방 측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오토 측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계속 열렸다가 닫혔다 이 반복. 그 다음에 또 하나 모터 드라이브라든가 자동 감기들이 대부분 다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연속으로 치게 되면 그게 열렸다 닫혔다를 계속 빠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엉킴 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9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핫셀브라드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조리개가 9장이 안 갈 거예요. 아마 6각.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걔는 렌즈 셔터잖아요. 렌즈 셔터. 포컬 프레임 셔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렌즈 셔터이기 때문에 조리개가 5각이냐 6각이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게 걔들이란다. 그쪽에서는 그게 뭐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리개가 이제 렌즈 셔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렌즈 셔터 안에 또 셔터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형 조리개는 4K 이미지가 원으로 이제 빗망울이 생길 거고, 5각이나 6각은 원형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뭐 5각, 6각이 4K 이미지가 이쁘냐 안 이쁘냐는 그거는 이제 개별 상황이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원형 조리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요즘은 강하죠. 강하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종훈님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뭐 나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궁금한 게 되게 많지. 네. 요즘에 제가 대형 카메라 사용하다 보니까 참. 그리고 네. 예전에 나랑 방송했을 땐 리노프 쓴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디아돌프 산 것 같던데, 에이바이텐? 제가 박물관에서 디아돌프 실제로 봤습니다. 내가 그때 보여줬어. 네. 내가 그때 보고 폴더 끼는 거. 이게 안셀 아담스가 쓴 거야. 제가 그만했죠. 안셀 아담스가 디아돌프 카메라 썼죠. 네, 그래서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서 사용하는데 제가 4호는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중형이랑 별 다를 거 없이 사용한 것 같다. 편하게 사용한 것 같다. 크게 불편한. 그래도 그게 불편하네요. 불편은 한데,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오만했던 것 같고 A/10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그건 좀 완전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크기도 다르고 네네. 일단은 A/10이 되다 보면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4호에서는 표준 렌즈를 135에서 150mm급을 끼는데 A/10에서는 기본이 표준이 300mm가 되거든요. 그러면 렌즈의 크기, 물론 밝기가 어두운 건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5.6짜리를 꽂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필름 홀더. 필름 홀더도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시트 필름 할 때 4호하고 A/10하고 이런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면적으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런데 쓸 때는 그게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찍고 나서 그 장엄한 그렇잖아요. 그거 A/10이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 A/10, 11, 14 이 개념들이 좀 많이 요즘 부족하잖아요. 디지털에서는 A4 뭐 이렇게 A6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A4만한 필름이 그 프린트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밀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찍으면은 거의 뭐 눈 튀어나올 정도로 샤프한 거죠. 멋진 거지. 그 안에 톤 지연들도 잘 찍으면 멋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단서가 있잖아. 잘 찍으면, 잘하면. 그런데 이제 평평성, 필름의 평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거에서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렌즈의 성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조리개 얘기하다가 이제 렌즈 성능 얘기도 또 3000% 잠깐 빠지는데, 렌즈 카메라가 커지면은 표준 렌즈급들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림, 첫 번째 떨림에서 오는 이미지의 손실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었던 그런 평편성, 필름은 크지만 그런 거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꼭 면적이 4배다 그래갖고 4배만큼 퀄리티가 보장되진 않아요. 거기서 아마 30%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제 경험에 의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렌즈 설계상으로 성능이 그냥 가장 좋은 렌즈, 이미지 서클 생각하지 않고 성능이 가장 좋은 렌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풀프레임용 카메라용 렌즈들이 성능은 가장 좋다. 다만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대형으로 가고 중형으로 가면 이미지 서클이 커져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설계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손실을 보는데 그거를 판형이 큰 걸로 그 이상으로 메꿔버리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A/10을 디아돌프를 샀는데 보고를 안 했어. 내가 그걸 보고 이가 샀네. 내가 그 카톡 보고 디아돌프 앞에서 이러고 사실지 이거 뭐야, 이게 산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산 거야. 그걸 이렇게 들고 와서 샀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A/10 카메라 산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고 생각해. 다시 3000% 빠졌는데 본론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그 4호 카메라는 그 조리개를 조이면 초점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실 수 있는지 해서. 그건 이제 과학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 전공을 그걸 할 일은 없으니까 그 이론적으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어떤 행위를 하나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카메라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50mm 1.4 렌즈를 갖고 초점을 맞출 때 항상 개방해서
보잖아요. 개방 직광이니까. 맞습니다. 조리개를 팔로 조여놨다 하더라도 보이는 건 조리개가 다 열려있는 1.4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점을 맞출 때 1.4에서 맞춘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4호 만약에 지금 뭐 150mm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5.6이겠죠. 보통 네. 5.6이니까. 그럼 5.6에서 렌즈를 개방한 상태에서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찍을 때는 어떻게 찍냐면 22. 뭐 22든 32든 보통 대형 카메라는 22 아니면 32까지 조여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미지 서클이 가장 커지는 지점이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형 카메라도 개방해서 찍으면요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예. 개방해서 찍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5.6이고 8이고 조여서 찍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내가 맞췄던 그 초점은 개방 조리개에서 맞춘 거예요.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그 초점이 미세하게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얘기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초점 이동이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찾아보신 거긴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네. 그게 예전에 그 기타 사진 이론인가? 거기에서 렌즈의 초점 이동이란 네. 거기 올라간 거 있어요. 사진 통장 쪽이 아니라 네, 그 유튜브에 다양하게 한 600 몇십 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에 렌즈 초점 이동이랑 거기에 나오게 좀 자세히 했으면 그걸 참고를 하고 네. 어쨌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소형 카메라, 풀프레임 카메라 또는 중형 카메라까지는 조리개를 개방인 상태에서 초점을 맞췄고 조리개를 조여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피사계 심도 안에 다 들어오니까. 조리개를 조이면 또 피사계 심도 깊어지니까 네네. 그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4호 카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 풍경을 찍거나 이런 원거리 있죠, 원거리. 네네네. 거기에 있어서 초점 이동이 있어도 그 심도 안에 대부분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얇은 거미줄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실. 아니면 날카로운 뭐 칼날이라든가 네. 한 면을 찍을 때 딱 일직선상에 있는 한 면을 음. 찍을 때 거기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갖고 5.6 뭐 4호로 찍는다 그랬을 때 150mm 5.6으로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20이나 32로 조여갖고 찍으면 그 초점 이동에 의해서 그건 선명한 사진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그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은 모르더라도 경험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니까 어떻게 찍냐.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방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인 조여서. 상태에서 보면은 네. 난 분명히 아까 그 실에다가 딱 맞췄는데 그 초점이 딴 데 가서 맞아 있어.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미세하게 거미줄, 실, 뭐 칼날 이런 일직선상에 아주 미세하게 초점을 맞출 때는 중형 카메라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기까지는. 네네. 다만 근데 4호 카메라부터는 심도들이 굉장히 얕아지는 거예요. 네네. 같은 32라 그래갖고 소형 카메라에 32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세스톱 이상 얕아진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초점 이동 양에 따라서 내가 맞췄던 거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광고 사진을 제대로 오랫동안 하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체감적으로 알고 있어. 과학적 원리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렇게 되니까 병훈 씨도 그게 이제 A/10으로 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제가 사진 몇 개 찍으면 들어보니까 실은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못 맞춘 것 같긴 한데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원거리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A/10으로 찍어도 크게 초점 이동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근접에서 가깝게 찍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이슬을 찍기 위해서 거미줄에 물방울 맺힌 거를 4호 카메라로 가까이서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초점을 조리개를 조여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정밀하고 샤프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네요.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이니까.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또 궁금한가요? 조리개가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심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심도.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여기 물병이 하나 있으면 28mm 렌즈랑 50mm 렌즈랑 이 물병을 같은 크기로 찍을 때 거리하고 상관없이 같은 크기
심도가 같냐 다르냐. 뭐, 조리개가 똑같다고 네. 그랬을 때? 네. 아.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좋아.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콜라병이 앞에 있어요. 콜라병이. 네. 근데 저거를 조리개 아웃포커싱을 시키기 위해서 조리개를 4에다 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까이서. 네. 찍는데, 거리가 하나는 28mm 렌즈가 있고, 하나는 50mm가 렌즈가 있어. 그런데 조리개 수치가 이제 똑같아야지 기준점이 잡히니까 똑같이 4에다 놨어. 그러면은 그 콜라병을 꽉 차게 찍으려고 그러면 28mm는 앞으로 다가가야 될 거고, 네네. 50mm는 뒤로 물러나야 될 거고. 그러니까 50mm 렌즈로 만약에 50cm에서 그거를 꽉 차게 찍는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은 거리가 50cm고 렌즈는 50mm고 조리개는 F4예요. 네. 노출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콜라병을 28mm. 똑같이 28mm로 찍으려면 28mm는 화각이 넓잖아요. 그럼 50cm에서는 걔가 꽉 차는 게 아니라 벙벙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가겠지.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cm나 28cm, 25cm 정도에서 초점이 꽉 찬다고 네. 가정을 해야 되겠죠. 조리개는 똑같이 F4죠. 네. 자, 그러면은 어느 게 핀사의 심도가 깊고 얕으냐 아니면 똑같으냐.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똑같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리에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렌즈든 간에 초점거리하고 상관없이 거리가 똑같다는 가정만 아니면, 그러니까 피사체를 기준으로 피사체의 크기를 똑같이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20mm냐 20mm부터 2000mm까지 렌즈가 있을 때 그 피사체를 똑같이 찍고 조리개가 같다면은 피사계 심도는 똑같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0. 피사계 심도 1mm, 2mm 이런 앞뒤의 심도가 100% 똑같진 않겠죠. 그거는 조금씩은 편차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같다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신에 이제 변수가 거리라는 변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롭 렌즈하고 풀프레임 렌즈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크롭은 1.5 크롭이다 그러면은 그냥 절반짜리라고 따지죠. 그냥 올림푸스의 그 하프 네. 포서드라고 네. 마이크로 포서드가 있고 니콘의 풀프레임이 있다. 그럼 니콘의 풀프레임의 표준 렌즈는 50mm잖아요. 그렇죠. 화각이 46도가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마이크로 포서드, 그 올림푸스든 파나소닉이든 거기에 표준 렌즈는 25mm가 되잖아요. 네. 화각은 똑같죠. 그래서 화각이 똑같기 때문에 1m에서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이 마이크로 포서드도 25mm가 들어있지만은 1m에서 똑같은 크기로 찍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조리개가 같은 사이일 때 심도는 다르죠. 왜 하나는 25mm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고 하나는 50mm의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죠. 그러니까 얘는 초점거리가 다르다는 변수가 있고 거리하고 거리하고 조리개는 같다라는 기준은 같지만 이제 거리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풀프레임이 심도가 더 얕다고 하는 거는 렌즈의 초점거리 때문에 그 렌즈의 조리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똑같다고 봤을 때 초점거리 자체가 다르니까 심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종님도 그렇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초점거리, 렌즈의 초점거리라는 것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다만 이게 내가 풀프레임이냐, 내가 크롭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필름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얘가 표준이 될 수도 있고, 망원이 될 수도 있고, 광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광학적인 변수는 필름이 커지면 이미지 서클이라는 게 커져야 되겠죠. 근데 이미지 서클이 커진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초점거리의 기준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도를 얕게 한다고 보면은 크롭보다는 같은 화각일 때 풀프레임 쪽이 한 스텝 반 정도 또는 두 스텝, 한 스텝에서 두 스텝 정도가 심도가 더 같은 조리개를 했을 때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화각일 때 마이크로 포서드 0.95 렌즈 엄청나게 밝다. 그래 봐야 풀프레임 50mm 1.4는 빛이 똑같은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형으로 가면 심도가 더 얕아지죠. 네. 그다음 대형으로 가면 더 얕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실의 초점 이동량만큼을 커버가 안 된다. 대형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오늘 조리개 얘기인데 일반적인 뭐 그 셔터 스피드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네네네. 과학적인 얘기들 그냥 종훈님이 계속 아니.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은 내용 많이 해주셔서. 아니. 그래서 또 그러면 궁금한 거 다 해결됐나요? 일단 다 해결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근데 저도 막 얘기를 하면서 틀린 내용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네네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방송할 때의 특성이 뭐냐면 준비 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원고 특별히 준비 안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질문이 들어올 때 당황스러울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흔히 했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종훈 씨가 질문할 때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대형 카메라 써보니까 어때요? 4호에서 그때 4호에서도 얘기해 줬는데 네네. 4호에서 에바이턴으로 넘어가 보니까 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형과 4호의 차이는 없는 것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4호랑 A/10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부피가 일단 너무 커지고요. 그리고 뭐 디오돌프가 정밀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리노프의 이렇게 기어식보다는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우드죠. 우드고 그 다음에 리노프 자체는 굉장히 정밀한 카메라예요. 그거는 기아도 쓰기도 그러고 우리가 라이즈 4를 할 때 일반 카메라들은 이렇게 올렸다 냈다 하는데 걔는 기아로 올리잖아요. 딱딱딱딱 올렸다 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크게 움직일 때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정밀하게 제어를 할 때는 그런 정밀도에서 대신에 비싸잖아요. 일본 카메라 뭐 도요나 리노 뭐 호스만 일본 쪽에서는 비싸다고 하면 호스만 정도 들거든요. 그래도 그거 뭐 한 3배 값 돼버리니까 비싸잖아. 근데 또 그만큼 오래 써요 리노프가. 대형 카메라에서는 뭐 라이카 이상으로 리노프를 쳐주는 거니까 소형 카메라 라이카. 자부심 갖고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에이바이턴의 디아돌프도 그거 나무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안 싸. 얼마 샀다고는 얘기 안 물어볼 테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거 이제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럼 좀 쌀 거고 그래도 비쌀 거야. 디아돌프 자체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뛰어난 카메라니까. 난 조금 씨가 그거 카톡을 봤는데 거기 하고 이러고 사진 찍고 있어갖고 이 인간이 하나 샀구나. 난 근데 속으로 참 기뻤어. 감사합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젊은 친구인데 야 씨. 4호 에이바이텐 작년에 나한테 계속 4호 얘기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되네. 근데 안 말리잖아. 근데 대신에 이제 처음부터 확 비싼 거 갖지 말고 써보고 가라고 그 얘기 말을 참 안 들었어. 근데 전 좋은 거 같아요. 앞으로 좀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 카페에 올려주는 사진들 있잖아요. 풍경 시리즈로 올려주더라고요. 그 사진 좋은 거 같아요. 나 요즘 그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조훈님이 저한테 조리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고 그걸 방송으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오늘 했던 내용들이 피부적으로 막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사항으로 남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막 외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조훈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 추워진다 그러네요, 날씨. 이번 주 그 목금인가 쭉 해갖고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